안녕하세요. 어서 와. 아, 저 안녕하세요. 이름 근데 잠깐 제가 이 신기한 상황에 좀 적응할 죄송합니다. 저 잠깐 적응해. 얘 다 아, 게임으로 보이지 지금 이게. 제가 10초만 호흡을 좀 그래. 죄송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특이하게 하구나 그래요. 다해 괜찮아. 약간 덕후 같은 느낌이. 뭐 얘기해봐. 네, 김민재입니다. 민재. 몇 살? 36입니다. 뭐해? 저 게임 기자 하다가 이제 퇴사하고 현재는 무직입니다. 결혼했어? 결혼은 하지 않고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이제 9년 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사실 동거하고 결혼이네. 있는 네. 사람이 있고 네. 결혼할 생각은 없고. 뭐 제도적인 건 사실 저희한테 좀 충분 조건이라서 저희가 같은 곳을 보고 이제 실내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맞아. 같은 생각끼리 만나는 거지 원래. 사실 여자친구랑 이제 같은 회사, 같은 같은 회사에서? 게임 기획자였었는데 같이 동반 퇴사를 했습니다. 게임 회사에서 일했어. 네. 어디? 소프트라고. 좋은 회사 근데 왜 다녔네. 퇴사를 했어? 왜 퇴사를 했어? 이제 그게 오늘 고민이랑 이어지는 거기도 한데요. 제가 요즘 말로 파이어족을 자처를 하는데요. 일단 파이어족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한 지 이제 아직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인식 면에서 좀 너무 이른 나이에 한창 이제 30대 40대면 열심히 일해야 될 나이인데 그때 좀 회사를 그만두고 퇴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것 자체에 좀 부정적인 시선도 있고요. 또 제가 퇴사할 때 좀 주변에서도 확실히 좀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 좀 불편한 기색이 있으시거나 또 아예 이제 직원으로 나는 파이어족을 그리 좋게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셔서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파이어족이라서 네가 지금 회사를 그만뒀다라는 거는 이제 네. 어느 정도 다 내가 만들어놨다. 벌 만큼 벌었고 나는 이제부터 내 삶을 즐기겠다 뭐 이거지. 뭐의 큰 맥락에선 그게 맞습니다. 예. 그거 뭐 얼마나 모았어? 여자친구랑 이제 같이 재테크를 해왔는데요. 순자산으로 이제 18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순자산으로 이제 18억. 오 열심히 살았네. 놀아 그럼 이제부터 예, 가 됐잖아 뭐. 정말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근데 어떻게 모은 거야 이렇게까지? 저희는 근데 주식으로. 아니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제 보통 저축을 주로 했고요. 저축을 하기 시작한 이유가 이제 좀 집이 좀 저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어려웠어서 어렸을 때 좀 가난의 무서움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20살 때부터 이제 매달 5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좀 저축을 하는 습관을 기르다가 이제 취업을 해보니까 제가 원하는 일을 당연히 할 수도 없거니와 제가 하고 싶은 나이 때까지 할 수도 당연히 없단 말이죠. 그래서 최소한 나 한 명 지킬 수 있고 또 그리고 내가 언젠가 생계적인 이유를 빼고 일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즐겁고 재밌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제 해오다가 그걸 기반으로 좀 재테크를 했는데 운이 좋게 좀 잘 돼서. 재테크 어떻게 했어? 재테크는 저희가 좀 부동산 임장 다니는 걸 좋아해서 부동산으로 주로 했고 이제 7억을 모아서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뜻이 같은 여자친구를 이제 9년 전에 만나서 이제 지금에 이르게 됐고요. 데이트할 때는 돈 안 써 근데? 그 여친이 좀 여친하고. 서운해하지 않아? 여자친구가 저랑 비슷하거나 저보다 한 수 더 심한 친구라서 좀 지출을 하는 것보단 좀 걸어 다니는 걸 좋아해서 주로 산책을 주로 다니고요. 뭐 먹는 것도 뭔가 좋은 걸 먹으러 다니는 것보다 그냥 한식이나 좀 분식류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김밥이 사실 뭐 약간 타이로 먹는 것도 컸고요. 그게 제일 저렴하기도 했고. 근데 지금은 이제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그걸 좋아합니다. 진짜 입맛으로도 김밥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커피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카페를 잘 안 가서 편의점에서 이제 뭐 1+1 행사하는 거 이제 사서 같이 이제 걸어 다니고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다행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열심히 건실하게 절약해가면서 잘 이제 살아와서 네 또래에 비해서 큰 돈을 모으고 이제 이 돈으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고 싶은 그렇지. 걸 하면서 평생 살겠다. 멋있다. 그러면은 뭘 할 거야 이제? 네, 제가 게임 기획자가 꿈이었었는데 이제
제가 11년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꿈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삶의 양식이나 좀 지식을 좀 교류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강사가 되는 게 일단 꿈인데요. 하나는 그 제가 해온 게 이제 게임 지식이다 보니까 게임에 관한, 게임 기획에 관한 그치. 좀 지망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게 좀 목적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좀 제가 막 오래 살고 뭐 현인이거나 그러진 않지만 좀 가치관이나 마인드에 대해서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강사가 되면 좀 행복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넌 잘할 것 같다. 말하는 거나 그런 거 보면 내가 볼 때는 요즘 뭐 파이어족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유행이고 선망의 대상이고 누구나 꿈꾸는 또 삶이지 요즘 사실은. 젊은 분들이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유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만 저렇게 벌 수 있다면 나도 빨리 일찍 은퇴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기면서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건 나도 동의해. 그리고 너 정도 모아놓기가 쉽지가 않지. 네 나이에 사실은. 그래서 네가 오늘 여길 찾아왔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 일단은 네 맘대로 해봐라. 일단은 네 맘대로 해봐라. 네. 왜냐? 지금 보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계산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동안 뭐 현명하게 돈도 꽤 그치, 잘 그치, 모았고 그치. 이렇게 되다 보니 본인의 계산대로 인생이 다 흘러갈 거다라고 맞아, 생각하는 떨어지지. 면이 있을 거야. 왜냐? 잘 되어왔잖아 그동안. 그지? 좋은 회사 다녔고 돈도 남들보다 일찍 이렇게 모았고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아. 아, 그럼요. 네 그 계산을 틀림없이 벗어난단 말이야. 또 세월이 가면서 이제 느끼는 그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많아. 그래서 생각이 바뀔 때가 또 와. 그쵸. 니네처럼 이렇게 알뜰하게 모은 애들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벌어놓은 건 제한적인데 물론 뭐 이자가 붙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수입은 별로 없는데 계속 빼먹어. 이거 이래도 될까? 근데 결코 이렇게 완만하게 보고 한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소비 패턴이 워낙 적다 보니까 생각을 해봤더니 작년 저희 지출이 2명 합쳐서 1,7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금액을 역산을 했더니 한 13억이 있으면 한 달에 현재 가치 기준으로 275만 원씩 물가 상승률이나 자산 상승률 고려했을 때 100살까지 딱 쓰고 떠날 수 있겠더라고요. 오래 살긴 할 거네. 그래서 오래 살긴 할 거네. 그래서 뭐 어떻게 아이는 될지 안 낳고 네, 자녀 아이는 안 계획은 나겠지.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면 이제 충분하다라고 이제 느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니네 계획은 너랑 네 와이프만 둘이서 최소한으로 절약하고 해가지고 돈을 안 쓰고 요 정도 금액이면 되겠다라고 계산을 잡아놓은 거 아니야. 보통은 뭐 우리가 이제 뭐 그동안 못 갔던 여행도 가야 되고 뭐 어디 뭐 맛있는 것도 좀 먹으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니넨 그것도 아니잖아. 네. 그지? 네네. 그러면은 평생 하던 걸 갑자기 안 하면 사람이 무료해.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내가 과연 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그때 돼서 다시 어디 취직하려고 그러면 이제 또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취직도 안 돼. 그렇지. 조금만 쉬고 빨리 다시 저기만 취직해가지고 일을 할 걸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된단 말이야. 지금 네가 얘기하는 아까 그 뭐 강사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무형의 목표야. 네. 그냥 그게 네 생각처럼 안 될 가능성이 많아. 그렇죠. 그리고 가장 나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너희 부부가 아니다. 너희 부부가 아니다. 합쳐서 18억이지만 그렇지.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그렇지. 니네 아무도 18억이 모른다. 아니지. 매일 붙어서 하루 24시간을 그렇게 된다. 분명히 갈등도 있을 거고 살면 앞뒤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인간관계는 내일도 모르고 그럼. 그 다음도 모르는 거거든. 둘이 합쳐 18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 하나로 너 생각해야 하나 돼. 9억이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 왜냐하면 뭐 또 그럼 아무도 무슨 모르는 거야.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몰라. 너 수학적으로 못 푸는 것도 변수야, 알지?
나는 그래 이게 우리 보살에 봐도 결혼하고 아파트 팔고 외국 여행 가서 싹 쓰고 온다라고 했는데 변수가 생겼지 코로나는. 네.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생활을 하게 되고 근데 삶에 변수가 많은데 나는 민재가 그냥 단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 난 파이어족이야. 그러니까 난 이렇게 살 거야라는 그런 단정을 짓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똑똑하고 현명하게 우린 잠시 네. 사랑하는 사람과 한번 우리의 인생을 좀 사는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그 패턴이 더 낫지 않을까. 이게 의외로 변수가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금은 어찌됐든 네가 목표한 그렇지. 부분이고 그동안 그거를 위해서 또 이렇게 달려왔다라고 한다면 뭐 잠깐 해보는 거는 찬성. 일단은 맛을 봐.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데? 라는 느낌이 들면 빨리 원상복귀를 하라 하지. 네, 유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똑똑해서 또 18억으로 재테크해서 또 늘리래야. 10년 후에나 너 만나고 싶다. 자네가 얼마나 만날지. 너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아이야. 너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했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해. 알지? 네. 응원할게 민재. 뭐 감사합니다. 자 보자. 민지의 앞으로 인생을 응원하고 싶은데 어떤 얘기를 해줄지. 민지의 앞으로 인생을 응원하고 싶은데 어떤 얘기를 해줄지. 야, 이거 나오지? 뭐 거지 된다는 거지. 얘기. 이거면 사실은 거지 된다는 얘기. 이거면 사실은 이거 우리가 변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조심해라, 이거야. 조심해라는 얘기야. 왜냐하면 뭐가 인생이 어떻게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늘 이런 변수를 조심해라. 그래도 도움이 됐니 어떠니 어때 민재? 저는 사실 한 번쯤 좀 직원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게 사실 약간 빛 좋은 개살구처럼 이 단어에 대한 마법이 좀 있긴 한데 이런 얘기를 한 번쯤 들어보고 싶었고요. 네, 응원하지 화이팅! 않게 잘 지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응원할게. 자, 맞습니다. 그래. 되게 새로웠어요. 좀 주변에서 흔히 받을 수 있는 조언이 아닌 내용들을 좀 받을 수 있어서 되게 새롭고 좀 내가 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고 있진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서 반성 아닌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현재는 지금 자산 중에 현금성 자산이 1억 3천 정도 있는데 저희가 지출이 한 2천 미만이다 보니까 한 3년 동안 이제 현금을 좀 깎아서 쓰다가 3년 뒤에는 이제 아파트 두 채 중에 한 채를 처분을 해서 미국 배당 ETF에 이제 넣어두면 월 현금 흐름이 200만 원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아파트 한 채는 반전세를 주어서 월세 100만 원을 받으면 현금 흐름 이제 300만 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으로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을 하려고 하고요. 만 55세 이후가 되면 그때는 주택연금을 사용을 해서 노후에 이제 눈 감는 날까지 나오는 좀 연금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이제 거주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생의 변수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유연하게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Joy